엉덩이 근육 활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운동으로 최고의 힙업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힙스러스트. TV에서 연예인들이 헬스장에서 하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고관절을 굽혔다 펴는 힙 익스텐션을 주된 동작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가 익히 최고의 하체 운동이라고 부르는 스쿼트보다 엉덩이 근육이 더 많이 발달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을 정도로 힙업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인 힙스러스트는 근육량을 늘리고 매력적인 엉덩이와 허리 라인을 만드는 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날개뼈 정도의 위치를 침대나 소파에 댑니다. 등을 댄 부위가 높을수록 허리 쪽에 많이 부담이 되고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침대나 소파의 높이는 무릎 정도가 되면 좋은데요. 무릎보다 높이가 높다면 발 아래쪽의 요가 매트나 이불로 디디는 발의 높이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발의 너비는 어깨 너비 정도나 그보다 약간 넓은 정도로 본인이 느끼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발끝의 방향은 11자로 발을 위치시키는 것보다 약간 발을 팔자로 디뎌주면 엉덩이 근육 자극에 더 좋습니다. 발은 엉덩이를 들었을 때 종아리와 허벅지가 90도가 되는 정도에 놓아주면 됩니다. 몸통을 들어 올릴 때의 엉덩이 관절로만 운동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다리에 힘을 빼주면서 엉덩이 쪽 근육들로만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엉덩이 근육 발달에 더 좋습니다. 또한 엉덩이를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쪽의 부담을 줄이려면 복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복근을 타이트하게 해주면 복근 운동도 되니 꼭 염두하세요. 복근이 단단하지 않다면 허리로 동작을 하고 있으니 잠시 자세를 고쳐잡고 동작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몸통을 들어 올릴 때 엉덩이의 아래 부분이 천장을 보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말아서 올려줍니다. 발바닥에서 미는 지점은 전체적으로 고른 힘을 주는 것보다 발 뒤꿈치 쪽으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발바닥 뒤쪽에 집중하면서 동작을 합니다. 방금 드린 설명들로만 엉덩이의 자극을 느끼기 쉽지 않다면 발의 위치를 앞뒤로 조정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시면 자극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엉덩이 근육은 내 몸의 중심인 코어 전체를 지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 때 가장 빠르게 근육이 없어지는 부위이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줘야 합니다. 앞에서 해본 힙스러스트로 엉덩이 근육을 많이 활성화시켜주었다면 이제 하체와 엉덩이 모두에 자극이 들어가는 워킹 런지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런지 동작이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하체에 좋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워킹 런지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좋은 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과 앞허벅지 그리고 뒤허벅지까지 많은 부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하체 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스쿼트가 두 발을 동시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 것에 반해 런지는 양쪽 다리를 번갈아 운동하면서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기 위해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고 걷는 동작과 비슷해서 우리 일상에 더 도움을 주는 이점이 많은 운동입니다. 여러가지 런지 동작 중 워킹 런지는 런지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동작을 지속하여 운동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한 발로 무게를 지탱하는 시간이 가장 길어 엉덩이와 하체 근육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 방법은 곧게 선 상태에서 발을 자연스럽게 걸어갈 때 내딛는 정도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는 느낌으로 앉아주는데요. 이때 뻗어준 앞쪽 다리에 발 뒤꿈치 쪽으로 집중을 하며 앉아줍니다. 앉는 방향은 걸어갈 때와는 조금 다르게 나의 걸음걸이 진행 방향이 아닌 바닥을 향해 준다고 생각해줍니다. 앉거나 일어날 때에는 모든 무게를 앞쪽 다리에 둔다고 생각해줍니다. 일어날 때도 앉을 때와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 쪽으로 무게를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수직 위 방향으로 일어나주는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엉덩이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나기 위해 상체를 살짝 숙여주셔도 좋습니다. 런지가 무릎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항상 발 뒤꿈치 쪽에 집중하며 엉덩이와 코어 쪽을 사용하여 동작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무릎 보호대로 엉덩이와 허리 라인은 살리고 무릎에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릎에 부담이 더 없는 다른 운동은 오른쪽 위 설명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서 알아본 힙스러스트와 런지 동작은 응용 동작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영상을 통해 잘 익히셔서 맨몸으로 하시는 것이 쉬워지셨다면 조금씩 부하를 더해주어서 난이도를 올려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간단히 고무밴드나 아령, 캐틀벨 등의 무게를 얹거나 손에 쥐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꼭 연습해봅시다. 오늘 해볼 근력 운동은 공을 이용한 벽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벽 스쿼트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등 뒤에 공을 두는 이 운동은 일반 벽 스쿼트보다 무리가 덜 가고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큰 허벅지를 단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등 뒤에 공이나 베개를 받침으로 인해 무릎 쪽으로 부하가 덜 가고 엉덩이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근육이 보다 많은 하체 위쪽과 엉덩이 쪽이 집중 공략됩니다. 근육이 많은 부위가 자극이 되어 운동량도 더 많아지고 고관절에 비해 약한 구조물인 무릎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동작 직접 해보겠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집에 공이나 PT병이 있다면 등에 받칩니다. 없으시면 베개를 대셔도 괜찮습니다. 발을 조금씩 내딛어 내 발이 허벅지 너비 정도만큼 나가게 해줍니다. 이제부터 허벅지에 들어오는 긴장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앉아줍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가주며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는 정도보다 조금 더 살짝 앉았다 일어나줍니다. 호흡은 몸이 올라올 때 내뱉고 내려갈 때 들어 마시는 식이 좋지만 복잡하다면 너무 염두하지 마시고 편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동작을 하면서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동작에서 허리는 꼿꼿이 펴려고 노력합니다. 올라올 때나 내려갈 때 배에 힘을 주어 허리와 복부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유지해줍니다. 1분 동안 10에서 12개를 목표로 해줍니다. 허벅지가 점점 불타는 느낌이 드신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날 엉덩이와 허벅지에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마사지와 온찜질로 놀란 근육들을 달래주세요. 동작이 힘드시다면 앉아주는 각도를 반 정도로 줄여주셨다가 점점 앉는 각도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3에서 5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하가 작게 느껴지신다면 아령이나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손에 들거나 어깨에 짊어지고 하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조금 쉬고 유산소 운동으로 뱃살을 진압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해볼 유산소 운동은 캐틀벨 스윙입니다. 캐틀벨 스윙은 간단히 집에서 혼자 배울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인데도 10분 만에 약 150kcal 정도를 불태울 수 있는 효과가 큰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강도의 운동이라 불리는 다른 종류의 유산소 운동들이 점프를 뛰어야 하는데 비해 이 운동은 점프 동작이 없어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우며 관절에 큰 부담이 없는 중장년층의 최적의 운동입니다. 그럼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쪼그려 앉아 캐틀벨을 두 손으로 집어보겠습니다. 캐틀벨이 없으시다면 아령이나 작은 핸드백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3에서 5kg 정도의 무게로 시작하시는 게 무리가 없을 건데요. 숙련도에 따라 무게를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일어서면서 캐틀벨을 어깨 정도까지 들어줍니다. 무게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레 팔을 따라 내려주는데요. 허리를 꼿꼿이 한 채로 손에 들고 있는 캐틀벨이 최대한 엉덩이 아래쪽으로 왔을 때 팔의 속도를 점점 늦춰줍니다. 이때 상체를 숙이며 자연스레 앉는 느낌을 주면서 캐틀벨을 다시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운동을 해보시면 훨씬 쉬우니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상의 동작을 따라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일어날 때 허벅지에서 엉덩이와 몸통까지 힘을 주고 캐틀벨을 쥐고 있는 상체에도 운동이 되어 몇 번 안 하셔도 숨이 차오르실 거예요. 30초 운동을 하고 30초를 쉬는 식으로 5번에서 10번까지 진행해줍니다. 슈퍼맨 동작은 몸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고 누워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좋은 운동일 거예요. 매일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우리들의 허리에 부하를 덜어주고 코어와 전신에 힘을 주지만 많이 힘든 동작이 아니어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안성맞춤입니다. 20회씩 3에서 4세트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너무 빠르게 동작을 하시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본인의 들숨과 날숨에 맞춰 동작을 해주시면 속도가 적당하실 겁니다. 준비 운동은 갑작스럽고 부담이 큰 운동들을 하기 전 우리 몸과 뇌의 몸이 움직일 테니 준비할 시간을 주어 부상을 예방하고 몸을 데워 뻣뻣해진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할 때에도 너무 급하게 큰 동작들을 하기보단 간단히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내 몸도 놀라지 않을 테니 꼭 따라해봅시다. 바닥에 엎드리고 턱은 당긴 상태에서 몸을 곧게 해주는 것을 준비 자세로 시작하여 배 밑에 무언가 있다고 상상하며 허리를 차츰 들어줍니다. 힘을 줄 때 어깨가 들려 귀 쪽으로 가는 것을 조심하며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꽤 힘이 드실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횟수를 하고 한 번 쉬고 다시 하는 식으로 점점 익숙해지시면 분명 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코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마운틴 클라이머로 몸에 땀을 내주겠습니다. 마운틴 클라이머는 근력 운동이기보다는 유산소성 운동이지만 허리와 몸통이 둥글게 말리지 않기 위해 버텨주는 동작을 하면서 코어의 근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직접 바른 동작을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체를 숙여 바닥에 손을 대고 푸시업 자세를 만듭니다. 이후 내 등과 엉덩이 그리고 발끝까지 일직선이 깨지지 않게 주의하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차줍니다. 이때 가슴까지 올리기 어렵다면 팔꿈치를 향하여 하체를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손목 관절이 좋지 않으시다면 바닥에 디딘 손을 주먹을 쥐어 펀치를 하듯 바닥을 디뎌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으로 동작을 하셔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신다면 의자나 소파 혹은 침대에 손을 디뎌주면서 동작하여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벽에 손을 대고 무릎을 올리거나 손을 대지 않고 무릎만 올리는 동작들로 시작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시작하셨다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숨이 조금씩 차려고 하고 몸에 송글송글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해볼 동작은 개구리 스쿼트입니다. 앞에서 했던 마운틴 클라이머보다 조금 더 근력 운동적인 요소가 많은 이 동작은 엉덩이에서 허벅지에 이르는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일반 스쿼트가 복잡하셨다면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 시작하는 개구리 스쿼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쉽게 느껴지실 테니 스쿼트 포기자분들은 지금 바로 동작 같이 해봅시다.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시고 11자보다는 약간 팔자로 발을 벌려줍니다. 이후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좌변기에서 볼일을 본다고 생각하며 푹 쪼그려 앉아줍니다. 앉았다면 내 허리가 일자로 곧게 펴졌는지 어깨가 안으로 말리지 않았는지만 확인하고 무릎만 펴주면서 반 정도만 몸을 일으킵니다. 정말 개구리가 점프를 뛰는 것 같은 귀여운 이 동작은 생각보다 많은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마운틴 클라이머 운동에서처럼 의자나 침대 그리고 소파를 손에 대고 동작을 시작하다 점차 맨몸으로 해보시면 분명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숨을 내뱉고 앉는 동작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좋지만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 본인의 편한 호흡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1분에 25회를 3에서 4세트 목표로 해줍니다. 어떠신가요? 벌써 땀이 비오듯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동작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인의 난이도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츰 강도를 높여가면 누구나 근육부자가 되실 수 있으니 꾸준히만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쪽 다리로 버티는 동작을 하면서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근감소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밸런스 운동도 함께 해주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동작은 앞에서 먼저 한 마운틴 클라이머와 개구리 스쿼트로 집중 공략한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한 번 더 운동하게 합니다. 한 발로만 몸을 지지하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 바닥을 찍는 동작인데요.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 앞의 동작들과 마찬가지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을 해줍니다. 처음에 동작이 어렵다면 지지할 수 있는 의자나 테이블을 손으로 짚고 하면서 동작을 익힙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느껴지셨다면 손에 아령이나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들고 동작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균형 감각과 함께 근력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니 동작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운동할 때 꼭 옆에 푹신한 매트나 침대 혹은 소파 옆에서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는 건강 그리고 운동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